네, 안녕하십니까. 원가관리사 1급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원가 계산 세 번째 시간으로 종합원가 계산의 물량흐름 과정 중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부 관리회계 제1장 종합원가 계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물량흐름 과정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에는 단기에 완성된 제품은 모두 단기에 착수되어 단기에 완성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는 경우 이때 단기에 완성된 제품은 첫 번째,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추가 가공되어 완성된 부분과 전기, 과거에 착수되어 과거에 단기 완성된 부분, 전기에 착수되었던 부분이 단기에 완성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단기에 착수되어 단기에 완성된 부분, 단기 착수, 단기 완성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초 제공품이 있는 경우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기간 발생한 총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각각 배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이 있지만 후입선출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줄여서 파이포라고 하는데요. First in, first out 메소드라는 선입선출법입니다.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출고된다는 뜻이에요. 기초제공품이 단기에 추가 가공되어 완성된 제품, 전기 투입된 것인데 단기에 완성된 부분입니다. 원가는 전기에 수행된 작업에 단기의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전기의 원가와 단기의 원가가 혼합되죠. 단기에 투입되어 단기에 완성된 제품, 이것을 단기 투입, 단기 완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가는 단기의 원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선인선출법에 따른 5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먼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기초제공품, 단기에 착수하여 단기에 완성된 제품,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의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집계합니다. 4단계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 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분의 단기 발생 원가예요. 마지막으로 5단계에 이르러서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를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완성품 원가는 기초 제공품의 원가에 완성품 환산량을 더한 값이고요. 여기에 이 완성품 환산량에다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해야죠. 이 값에다가 기초 제공품 원가를 더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제공품의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구합니다. 해광산업의 조립 부문은 2020년 5월 초에 부분적으로 조립된 스피커 200단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중에 500단위가 생산에 투입됩니다. 5월 말에 완성되어 다음 포장 공정으로 대체된 완성품은 300단위이고 완성되지 않아서 기말제공품으로 남아있는 수량은 400단위가 됩니다. 즉 5월 초에 기초 제공품 200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500단위가 단기 투입량입니다. 그러면 제공품 시계정으로 나타내면은 하변에 기초 제공품이 200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입량이 500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700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완성품은 300단위죠. 그리고 나머지가 기말 제공품이 됩니다. 그러면 400단위가 남게 되죠. 그래서 대변 합계가 700. 둘의 값은 동일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T계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물량 흐름의 파악을 보겠습니다. 태광산업의 조립 부문의 물량 흐름을 파악하면 4월 말 기말 제공품 200단위가 5월의 기초 제공품 200단위가 되네요. 그래서 이 200단위는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기말 제공품이었죠. 현재 제공품은 5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4월 말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 200단위로 2월 된 거예요. 자, 5월 중에 이 단기 투입량 500단위는 5월 중에 투입된 것이죠. 그리고 5월에 완성된 수량은 300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5월에 기말 제공품이 400단위가 되죠. 자, 이 400단위가 6월에 가면 기초 제공품이 되죠. 자, 월 단위로 하니까 사실은 이 대신에 월이란 말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하죠. 단기도 당월 투입량, 기말 제공품이 아니라 월말 제공품이 되고요. 6월에는 월초 제공품이 되죠. 이 기라는 말은 1년 단위예요. 그래서 기 대신에 월로 바꿔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완성품 수량이 300단위이므로 월말 제공품은 400단위가 되죠. 5월 말 제공품이 400단위예요. 월초 제공품이 없을 때와의 차이점은 당월 완성량 300단위를 월초 제공품 완성량 200단위와 당월 투입 완성량 100단위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그러면 이 원재료가 공정 초기에 투입된 것인데요. 지금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이 원재료는 기초제공품과 단기투입량 구분되죠. 다시 얘기해서 월초제공품과 당월투입량을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선입선출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원재료는 당월투입량에 원재료가 투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균법이라면은 원재료가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된다라고 할 때 월초 제공품에도 투입되고 당월 투입량에도 투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평균법이에요. 이처럼 평균법은 월초 제공품과 당월 투입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입선출법을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는 당월 투입량에만 투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우고 이 원재료는 당월 투입량에만 투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는 원재료와 달리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등하게, 이 균등하게라는 말은 완성도 비율만큼 발생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비는 완성도 또는 진행률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월말 제공품의 가공비는 50%만큼 투입되었네요. 즉 월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50%란 뜻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50%가 됩니다. 그러면 월말 제공품의 환산량은 즉 월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 하면은 400개 곱하기 50%가 되고요. 4, 5, 20, 200개가 나옵니다. 이 200개가 월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고요. 이 50% 비율만큼 가공비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5월에 조립공정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는데요. 월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60%입니다. 월초 제공품은 과거입니다. 과거의 완성도가 60%란 얘기예요. 그러면 월초 제공품 200개는 선의선출법에서는 모두 단기 완성량으로 같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단기가 아니라 당월이죠. 당월 완성량 300개 속에는 월초 제공품 200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당월 가공을 해서 완성된 것은 100개예요. 그래서 300개 속에는 과거에 2월 된 월말 제공품의 수량 200개가 당월에는 모두 완성되고요. 나머지 100개는 당월 가공에서 완성된 100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재료가 모두 투입됐다고 했으니까 자, 이 재료가 공정초에 투입되었다고 한다면 재료는 당월 가공 완성에만 투입되는 것이죠. 이 월초 제공품은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 재료가 투입되는 시점에서는 시점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재료는 월초 제공품에도 같다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당월 재료만 구분해서 보니까 재료가 공정초에 투입되었다고 했을 때 당월 가공 완성에 재료가 투입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월말 제공품 400개에도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료가 투입되었다라고 했을 때 당월 가구 완성 100개 더하기 월말 제공품 400개에서 5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월 투입량 500개가 재료가 투입된 수량이에요. 월초 제공품에는 재료가 가지 않습니다. 당월 재료분이 과거 미완성 제공품에 투입될 리가 없죠. 자, 그런데 과거의 월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60%였어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60%는 과거 월말 제공품의 완성도예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즉 월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60%니까 현재 시점의, 즉 현재 기준 완성도를 구해야 합니다. 몇 프로가 되냐면 40%가 되겠죠. 즉 과거의 완성도가 60%니까 현재 기준으로 완성도를 측정하면 그 나머지예요. 40%. 그렇다면은 월초 제공품 200개에서 당월 환산량을 구한다면 곱하기 40%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428, 80개가 되죠. 이 80개가 당월 가공분이에요. 당월 가공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현행선출법이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공품 T 계정을 또 좀 더 자세히 보면 월초 제공품 과거 완성도가 60%, 당월 투입량이 500개, 차변 합계가 700개입니다. 자, 200개는 모두 당월 완성량으로 가는데요. 500개 중에서 당월 투입량 500개 중에서 당월 완성량과 미완성 제공품으로 가는데 당월 완성량은 300개입니다. 이 중에 200개가 과거 완성분이니까 나머지 100개는 당월 투입량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300개가 되고요. 당월 투입량 500개에서 100개를 뺀 나머지가 400개, 즉 월말 제공품 수량이 됩니다. 자, 재료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되었다고 했어요. 자, 재료는 월초 제공품에 가지 않고 당월 투입량에만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재료비 관점에서 보면 기초 제공품에는 투입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연계가 돼야 되죠. 그런데 재료비가 당월 투입된 단기 완성량 중에서 나머지 100개 부분, 기초 제공품 200개를 제외한 300개 중에서 200개를 뺀 나머지 100개는 재료가 100% 투입되었다고 되어 있죠. 자, 가공비 보겠습니다. 300개 중에서 가공비를 볼게요. 자, 이 80개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월초 제공품 200개에서 40%, 즉 당월 완성도예요. 그래서 80개가 나오죠. 자, 그래서 가공비는 가공을 40% 정도, 나머지 40%를 했기 때문에 당월 완성도 80개, 80개만큼 가공비가 투입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제공품 중에서 과거 완성도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만큼 가공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80개 수량만큼 가공비가 투입되어서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0개에 대해서는 가공비가 100% 투입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월말 제공품 400개를 보겠습니다. 재료가 공정초에 모두 투입되니까 월말 제공품 400개의 재료비가 모두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개 100%가 투입되는 거죠. 재료비가. 기초제공품에는 갈 리가 없죠. 그래서 0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비를 볼게요. 월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50%니까 가공비는 이 50%만큼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400개 하니까 200개가 되죠. 자, 당월 가공비에는 기초제공품은 0개입니다. 기초제공품에 그 0개가 되는 이유는 자, 월말 제공품에 기초제공품이 간 것이 없어요. 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비에서 기초제공품은 0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의선출법에서는 단기에 투입한 노력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완성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월초 제공품을 완성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 당월에 착수되어 당월에 완성된 제품에 투입한 노력, 월말 제공품에 투입한 노력 등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가 계산입니다. 태광산업의 5월 월초 제공품의 직접 재료비는 8,000원. 그 다음에 월초 제공품의 가공비는 19,000원이었네요. 즉 4월의 월말 제공품의 재료비와 가공비예요. 5월에서는 월초 제공품이 되죠. 5월 중에 투입된 원가를 집계한 결과 직접 재료비는 2만원, 직접 재료 노무비는 31,000원, 제조간접비는 26,000원입니다.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개별원가 계산과 달리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묶어서 가공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직접 노무비 31,000원에 제조간접비 26,000원을 더하면 가공비는 57,000원이 되는 것이죠. 단기 투입량, 당월 투입량 500개에 대한 직접 재료비 2만원, 가공비 57,000원이 되죠. 이것이 당월 제조 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월초 제공품의 원가는 8,000원과 19,000원이죠. 합해서 27,000원이 되죠. 자, 그러면 원가 요소별 총원가 보겠습니다. 자, 당월에 대한 원가입니다. 이것은 당월에 대한 원가로 직접 재료비 2만원, 가공비가 57,000원이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직접 재료비 환산량 단위당 원가입니다. 자, 직접 재료비가 2만 원이에요. 이거를 분자에다 놓고요. 자, 500개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재료가 공정 초에 몽땅 투입되었습니다. 어디로요? 당월 투입량으로요. 500개. 그래서 500개가 분모로 가서 2만 원 나누기 500개 하면은 40원이 되죠. 이것이 재료비 단위당 원가예요. 가공비 단위당 원가는 57,000원 나누기 380개가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가공비가 당월 완성된 100개에 100% 투입되죠.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에서 40%가 현재 완성도예요. 그러면 40% 곱하기 200개를 하면 80개가 나옵니다. 요 40%만큼이 당월 가공이에요. 당월 가공분. 그래서 100개와 80개를 더하면 180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월말 제공품 400개에서 월말 제공품의 완성도 50%를 곱하면 200개가 나오죠. 자, 200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380개가 나와요. 이것이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380개를 분모 자리에다 놓아요. 그래서 당월 가공비 57,000원 나누기 당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380개를 나누면 가공비 단위당 원가는 150원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완성품과 월말 제공품 원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직접 재료비는 40원, 가공비는 150원이 나왔는데요. 자, 배분을 해보면 100개에다가 40원을 곱합니다. 자, 이 40원이 재료비죠. 그래서 여기 100개에다가 곱하기 40원을 해요. 자, 180개에다가 150원을 곱하죠. 자, 여기 180개에다가 곱하기 150원을 곱합니다. 이 150원은 가공비예요. 단위당 100 가공비예요. 자, 그 다음에 27,000원을 더하죠. 자, 월초 제공품이죠. 월초 제공품 27,000원을 더해요. 그러면 완성품 원가는 58,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월말 제공품 원가 배분을 해보면 재료가 월말 제공품 400개에 모두 투입이 되니까 400개 곱하기 재료비 단위당 원가 40원을 합니다. 그리고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200개에다가 가공비 단위당 원가 150원을 곱하면 46,000원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완성품 원가와 월말 제공품 원가를 각각 구하게 됩니다. 네, 나머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완성품 가공비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월초 제공품의 가공비를 더하죠.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는 것이죠. 월말 제공품의 직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에다가 곱하기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구합니다. 월말 제공품의 가공비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3만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합산하여 월말 제공품 원가 46,000원이 계산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 시청하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물량 흐름의 과정에서 선의선출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선의선출법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선의선출법은 월초 제공품의 원가와 당월 원가를, 당월 투입에 대한 원가를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이고, 월초 제공품이 모두 당월 완성품 수량으로 흡수되었다고 보고요. 당월 착수량 중에 일부가 당월 완성품으로 가고 미완성 제공품 나머지가 월말 제공품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이것을 물량 흐름 측면에서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원가를 구할 때는 월초 제공품의 원가와 당월 투입량에 대한 원가를 별도로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가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와 나머지는 전부 다 가공비로 본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재료의 투입 시점과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까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재료가
공정초에 모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무비와 간접비는 가공하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투입되느냐, 그렇지 않고 가공 과정에서 완성 비율만큼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투입 시점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를 별도로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료가 공정초에 투입되지 않고요. 가공비처럼 전체 공정에 재료가 투입되면서 가공도 동시에 해나간다면, 예를 들면 1공정에도 재료가 투입되고 2공정에도 투입되고 3공정에도 투입되는 형태, 그래서 재료가 전체 공정에 균일하게 가공비처럼 투입된다면, 그러면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 구분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좀 편해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선입선출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해 가시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균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